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전개된다. 그때 한개 기지 1,000명, 1,200명씩 해가지고 8개 기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10,000명이었어.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를 전선공작이라고 부르고 북한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아주 고조된 그런 어두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수많은 그런 그 공작원들이 희생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건 참 힘들지만 적어도 이 악마의 시대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피해자가 대단히 많았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에 이어 원산항에서 미국의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까지 납포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인다. 이는 훗날 실미도 부대 탄생의 신호탄이 되었다. 공군 관리하에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무장공비가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 어머님이 32살에 혼자 돼서 지금 48년이 됐다고. 나 6살, 누이 8살. 답답해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진짜 희생당한 사람들은 뭐냐 이게. 지나가면 끝이야. 그 사람들은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몽둥이로 배 죽이는 거, 피가 낭자한 거 여기서 그냥 다 보여. 난 평생이. KFM 경기방송 특별기획 10부작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1화 주홍글씨 실미도의 기억. 영화 실미도에서 684 부대 이조장 역을 맡았던 배우 강신일입니다. 실미도 사건은 발생 35년이 지나서야 영화나 소설로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과연 사람들은 실미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흑작군 예전에 북파공작원 양성했던 부대로 알고 있죠. 그 영화 본 것 때문에 이제 뭐 되게 심하게 막 훈련받고 뭐 이런 것들 떠올라요.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실미도를 기억하고 끝내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는 안 억울하겠어? 48년이 됐다고. 아버님 36살에 돌아가시고. 나 6살, 누이 8살. 내가 시체를 한쪽으로 만졌어요? 지금도 아련해. 냄새가 아직도 여기서 돌아요. 1971년 8월에 발생한 실미도 사건은 수도 서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의문조차 가질 기회 없이 은폐되고 마는데요. 실미도와 관련된 이들은 이미 세상을 등졌거나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71년 8월 23일 서울 대방동 유한양양 앞에서 인천 시내버스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멈춰섭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수류탄의 폭발과 함께 진실은 그렇게 감춰지는 듯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실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당시 정부는 이들을 무장공비로 규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 특수범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던 걸까요? 저희 오빠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에요. 사실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전과자는 무슨 전과자냐고. 그거예요. 국가에서 불법 모집이 돼서 국가 예산으로 밥을 먹고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입고, 국가에서 죽였어. 지금 와서 그건 민간인이다 뭐 군인이다 이건 따지는 것 자체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봐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미도의 진실은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만 나오고 자료가 꽁꽁 묶여버렸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 자료는 다 지금 고각기록원에 들어서 꽁꽁 묶여 있어요. 연구자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와 나라의 명령에 응했던 기관병, 국가의 부름에 답했던 공작원 일부는 현재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사형수들로 만들려고 했다가 법무부가 반대한 것도 바로 그 이유고, 정작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당한 분들의 진신이 인도가 안 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이겨내기에는
실미도 사건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다 동료가 돌아가신 거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고. 근데 지금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가슴이 좀 물렁물렁합니다. 참 마음적으로 어려워요. 기관병들은 당시의 그 쓰라린 기억을 이겨내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너무 힘들고 그 고통을요. 피든 뭐든 좌우지간 몸무게가 하루 한나절에 10kg가 빠진 거예요. 몸무게가. 공작원의 유가족 역시 그날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입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 처음으로 실미도 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체에 접근해 봤습니다. 실미도 관련 대부분의 자료가 임의로 폐기된 상태였기에 그 기록은 실미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작원의 마지막 증언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2급 비밀로 봉인돼 있던 이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임성빈, 이서천, 김병현, 김창구.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군사재판 기록이 남아 역사의 그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71년 8월) 국방부 군특명검열단의 군특수범 난동사건 보고서. 공작원들은 총 6,829시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훈련받았다. 훈련은 체력단련과 화기운용, 산악훈련, 게릴라 전술에 집중됐다. 2005년 8월 국방부 실미도 사건 조사 보고서. 실미도 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했다가 체포되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자폭하도록 훈련받았다. 기관 장병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들어와가고 처음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뭐를 운동한 것도 없고 일단 체력 훈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걔들이 살아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체력 받아서 죽으면 사람만 죽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손가락질하러 들어야겠지. 훈련을 강하게 시켰다고. 아니면 다 죽는데. 이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형 집행이 내려진 4명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일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만 3년 6개월 동안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깝습니다. 후배나 동료를 위해 못다하고 바다 한복판 섬에서 부모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밤이 오면서 50년은 세월 동안 정말 아프게 살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실미도 부대의 비극, 이것은 그들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희생을 볼모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적 기관의 아집 또 무책임이 그런 비극을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기관병들도 지난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50여 년이라는 세월은 흘렀지만 악독한 교관이라는 주홍글씨는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기관병들은 세상을 등지기 전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1968년 창설된 실미도 684 부대. 우리는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진짜 실미도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실미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먼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 오인환, 취재 서승택, 작가 한아리, 내레이션의 강신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도 방송문화진흥회의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